무리하기 시원하라고 여름 옷을 새로 샀어요. 저는 여름용 침구 새로 샀어요. 저는 쿠션을 새로 샀어요. 어머, 뭘 모르네. 아기들 체온은 성인보다 높다는데 쿠션 하나로 시원하겠어? 그냥 쿠션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찾는 가메코 쿠션이라는 건 모를 거다. 가메코 쿠션 천연 감으로 염색해 물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도 걱정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팝파이스 제 10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의 몰지성을 제가 또 뽑아봤어요. 몰지성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각하께서 월남이 패망했다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1월 달에도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공산당이 이겼다고 월남 패망이라고 하면, 사실은 중국도 공산당이 국민당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공산국가 된 거잖아요. 중국도 패망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사고방식이면 중국 패망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삼국 통일이라고 하듯이 베트남도 통일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패망한 나라여가지고 이거 왜 찍었어 이거? 그리고 호치민 묘소에 헌화도 했어요. 헌화. 패망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잖아요. 월남 패망이.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분은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같은 나라인 걸 모르는 거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월남 패망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떤 사고의 전진이나 또는 뭐 지성이 숙성하거나 이런 게 전무한 거예요. 41년 전 그대로 정체, 지체되어 있는 거죠. 아빠가 그랬어, 패망이라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주의 몰지성 2. SBS 보도국에서 짜투리 영상을 가지고 비디오 먹으라는 걸 만들어요. 6월 24일자 영상인데 그걸 보면 성북동에 있는 숭인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우리 각하께서. 우리 각하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가 엄마라고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하실까? 좀 지나가지고 다른 애들이 이제 수박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수박 씨를 까만색으로 안 하고 다른 색으로 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수박 씨 같지가 않은데? 왜 가서 동심을 파괴하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아이를 상대로 나름의 유머를 구사한 거라고 봐요. 근데 아이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상황과 그 상대에 맞게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게 이게 지성의 결과예요, 지성의. 그래서 저는 몰지성의 또 다른 사례로 엄마가 좋아할까? 이러면서 이제 SBS에서 이렇게 요 페이지에 올려놨었거든요? 제목이 엄마가 좋아할까요? 저는 이제 이 캡처 화면만 보고 이 영상을 오늘 다시 틀어드리려고 다운받으러 갔는데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좀 심하다. 저는 저 영상 봤거든요. 아니 며칠 동안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캡처도 했는데 이거 삭제한 거야. 자기 각하가 부끄러운 거야. 청와대에서도. 그래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하가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져가는 가운데 저한테 제보가 하나 왔어요. 뭐냐면 이주의 센스입니다. 그런 게 있대요. 교육부에서 학생건강정보센터라는 곳에서 그 초등학교 학부형을 대화로 설문조사를 한대요. 들어가서 7-38 질문 이거였대요. 위에 없소 이렇게 쭉 위에 있고 그 외에 위에 없소로 생각되는 곳은 청와대. 센스 짱입니다. 학부형. 잠깐만요. 여기 이 두 마리 좀 쫓고 하면 안 될까? 계속 이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 자,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로이터 600명의 사진 기자가 지구촌 현장에서 전하는 세상의 드라마. 로이터
세계 최초의 대규모 사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로이터 사진전. 자, 노스트라다무네. 오늘 원래 이 정원급제 발표 날이에요. 근데 제가 정원급제를 뽑다 보니까 너무 후보가 많은 거예요. 침대는 하나인데 침대를 늘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와 얘기 중입니다. 한 명만 주기에는 너무 후보가 많은 거예요. 침대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는 7월, 저희가 이제 7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전체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주차에 하반기 첫 방송을 하는데, 그때, 발표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남경필이었단 말이죠, 키워드가. 후보작 중에. 첫 번째, 윤여준, 남경필, 김기춘인데, 이 내용은 그거예요. 그 자리는 그냥 사적으로 이혼의 상실감을 달래주려고 만나서 붉은물 태웠을 뿐이다. 아, 직접 그려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 특집을 너무 잘 잡았잖아요? 노래방 가서 셋이 놀았다는 거예요, 그냥. 윤여준 장관은 실제로 경기도 산하의 단체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후보 2는, 드디어 이런 분이 등장했어요. 뭐냐면, 대통령 칸하고 총리 칸을 막 나눠가지고 조합을 막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림은 안철수 플러스 나경원 총리로 가지 않겠는가. 후보 3은 남경필은 저는 혹시 이게 플랜 B가 아닐까 대선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다음 대선에서 중요 키워드인데 개헌이 친박에서 개헌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직접 나설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남경필은 아바타로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 쓰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재호 요즘 한참 나서가지고 개헌 얘기하잖아요. 창당한다라고. 이재호 창당하면 이게 새누리당만 개헌 주장을 하는 게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남경필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다. 대결구도 만들어서. 뭐 이런 분석인데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후보 3. 후보 4는 이게 매일 제목이에요. 노스타 무대를 응모하면서 본인은 미모 여성이며 황상민 선생의 분석의 근거, 이게 두 코너를 드디어 짬뽕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안철수. 그 황상민 첫 편을 보고 예수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예수가 등장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중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출할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가라는 걸 깨닫고 분노했다. 예수에 대해서.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예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안철수 본인도 그런 생각으로 온 거 아닐까. 우리 정치의 버그를 잡을 난 백신이라는 생각으로 예수처럼 등장을 했는데 실제는 백신이 아니라 그냥 잠깐씩 쓰는 어플이라 이거죠. 이분의 분석은. 그러다 보니 보수 쪽에서 대선의 러닝메이트로 간주하는 거 아니겠는가. 번외로 소설이 있었잖아요. 소설. 정청래 의원이 죽는다. 그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죽는지 궁금하다고 그랬죠. 그때 이 작가가 딴지일보 게시판하고 여러 게시판에다가 정청래 의원을 어떻게 죽여드릴까요? 공모를 했어요. 상품 있음. 그러면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 깔때기를 꼽다가 급성 깔때기 중독으로 죽는다. 대국민 연설 중에 과로사를 한다. 뭐 텃밭을 무리하게 갖고서 과로사. 사망 원인들을 쭉 했는데 그중에 당첨이 이분입니다. 죽이지 마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정청래를 죽였다 살립니다. 마지막 이렇게 돼요. 바로 심장마비로 서거했는데 당시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던 사이보그 수명연장 프로젝트 첫 번째 실험자로 정청래 선정돼가지고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장관 눈을 뜨고 동시에 참 사이보그군이 되었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 제목이 이게 총수시 사건하고 정청래 전 의원이랑 식사하고 싶습니다. .hwp예요 이게 파일 이름이. 추호 선생이 정우야 손학규 등의 세력이 국민당에 합류하자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비대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자 친노 반발해가지고 당무 거부 직거하다가 직거 중에 허물을 벗습니다. 알고 보니 일루미나티. 이게 세계 지도자들이 파충류라고 하는 희한한 종류의 음모론이거든요. 일루미나티여서 허물을 벗고
엑소 카이 김종인으로 재탄생해가지고 여성들 인기 폭발해가지고 당선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것도 뭐냐 번외 제목 이거요. 내가 김어준 총사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 나를 뽑으라 이거죠. 내용이 이겁니다. 김어준 김미애 했더니 29% 나오는데 얼마 높지 않나 그랬더니 크리스 자기 애인이래요. 크리스하고 28%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명박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드라마로 뜨지 않았냐, 그죠? 그런 것처럼 영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이제 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변호인 말고 변호시장을. 이걸 보면 설경구의 역할을 합니다. 외모가 비슷하면 다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그런데 이 대선 행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은 이정열 전 판사와 우상호 원내대표예요. 왜? 이유는 뭐냐? 이분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응? 이정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닮을꾼 배우고 존재하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사람 뭐냐면 밥 먹고 싶은 생각 전혀 없대요. 근데 내가 다음 달에 없는 살림에 전셋집으로 이사 가는데 선물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문구에 마음이 움직여서 침대는 살림입니다. 고기가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 다음 여루 작가 코너에서는 이분 있죠.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20살인데 당첨되면 50만 원. 이분 또 한 번 당첨시켜드릴게요. 100만 원 들고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번외로 이분입니다. 저 이뻐요. 당첨! 2주의 키워드 인물은 이겁니다. 이재호, 갑자기 내년 1월에 나는 정당도 개헌정당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와요. 개헌정당을 창당하고 정계 개편을 해야 되고 중도 실용이래요.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존 정당과 힘을 합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야 이게? 새누리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 남대문은 민주당하고 국민당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MB한테 보고할 것이다. 아니, 일단 탈당부터 하고 하시라고 그러세요. 사실상 탈당과 마찬가지죠. 이제는. 자기가 창당한다는데. 자, 그래서 다음 주. 그럼 뒤에는 이제 MB가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을 그릴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친박, 혹은 새누리 쪽의 비박 이야기라면, MB는 또 다른 세력이잖아요. 이들이 그리는 그림이 또 있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시나리오입니다. 정원급제 뽑히면 밥을 사실 권한과 침대를 드립니다. 이 침대. 이분이 사장이고요. 당첨되면 이분이 직접 출동해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우리 아기 시원하라고 여름옷을 새로 샀어요. 저는 여름용 침구 새로 샀어요. 저는 쿠션을 새로 샀어요. 어머, 뭘 모르네. 아기들 체온은 성인보다 높다는데 쿠션 하나로 시원하겠어? 그냥 쿠션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찾는 가메코 쿠션이라는 건 모를 거다. 가메코 쿠션 천연 감으로 염색해 물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도 걱정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그래서 저는 몰지성의 또 다른 사례로 엄마가 좋아할까? 이러면서 이제 SBS에서 이렇게 요 페이지 올려놨었거든요? 제목이 엄마가 좋아할까요? 저는 이제 이 캡처 화면만 보고 이 영상을 오늘 다시 틀어드리려고 다운받으러 갔는데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좀 심하다. 저는 저 영상 봤거든요. 아니 며칠 동안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캡처도 했는데 이거 삭제한 거야. 자기 각하가 부끄러운 거야. 청와대에서도. 그래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하가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져가는 가운데 저한테 제보가 하나 왔어요. 뭐냐면 이주의 센스입니다. 그런 게 있대요. 교육부에서 학생건강정보센터라는 곳에서 그 초등학교 학부형을 대통 사고방식이면 중국 패망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삼국 통일이라고 하듯이 베트남도 통일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패망한 나라여가지고 이거 왜 찍었어 이거? 그리고 호치민 묘소에 헌화도 했어요. 헌화. 패망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잖아요. 월남 패망이.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분은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같은 나라인 걸 모르는 거 아닌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월남 패망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떤 사고의 전진이나 또는 뭐 지성이 숙성하거나 이런 게 전무한 거예요. 41년 전 그대로 정체, 지체되어 있는 거죠. 아빠가 그랬어, 패망이라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주의 몰성 2.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팟캐스트 제 10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의 몰지성을 제가 또 뽑아봤어요. 몰지성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각하께서 월남이 패망했다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1월 달에도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공산당이 이겼다고 월남 패망이라고 하면, 사실은 중국도 공산당이 국민당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공산국가 된 거잖아요. 중국도 패망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SBS 그 보도국에서 짜투리 영상을 가지고 비디오 먹으라는 걸 만들어요. 6월 24일자 영상인데 그걸 보면 성북동에 있는 숭인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우리 각하께서. 우리 각하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가 엄마라고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하실까? 좀 지나가지고 다른 애들이 이제 수박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수박 씨를 까만색으로 안 하고 다른 색으로 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수박씨 같지가 않은데? 왜 가서 동심을 파괴하고 그래요? 제 생각엔 아이를 상대로 나름의 유머를 구사한 거라고 봐요. 근데 아이는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상황과 그 상대에 맞게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게 이게 지성의 결과예요, 지성의.